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해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는 많이 개선이 돼서 좀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도 매매도 그렇게 크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좀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도 같이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지수, 니케이, 유럽, 유로스톡스, 그리고 홍콩, 항생, 중국, 상해종합, 대만, 각권 지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나 달러원, WTI,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나 효성화학이나 LG전자나 CJ제일제당이나 DLENC나 현대해상이나 GS, 그리고 이제 KT 종목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현대차, 셀트리온, NC소프트, 게임스톱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 절대가치평가랑 상대가치평가, 그리고 이제 차트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 차트인 1갭이랑 세드 모형으로 좀 밸류에이션 정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를 이제 M2 통화량 지표로 나눈 이제 수치로 통화량 대비해서 현재 지수가 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 신용장구 추이 살펴보고 오늘 방송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이 어제 좀 낙폭이 컸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사실 크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었고요. 사실 하락폭을 많이 좀 되돌리면서 한 0.4% 하락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한 0.6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증시는 약간 프로그램 매수 매도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긴 했었습니다. 이 빨간 색깔이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 파란 색깔이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이고요. 이 검은 색깔이 이제 코스피 200인데 오늘 비슷하게 흘러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이나 기관이 다 프로그램 순매수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한 370억 매수, 외국인 한 1,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하고 조금 유사하게 흘러갔습니다. 외국인 수급하고 외국인이 이제 마이너스 그래도 한 1,2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이제 좀 돌아가다가 이제 막판에 좀 다르긴 했었고요. 올라갔는데 외국인은 사실 많이 사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한 47억 정도 매수 정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900억 정도 매수, 개인 100억 정도 매수, 기관 한 94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요즘에 계속 조금 증시보다 사실 더 변동성이 큰 게 사실 좀 채권 시장이긴 하고요. 금리가 사실 미국채 금리가 1.8까지 거의 갔다가 지금 거의 1점 낮을 때 1.1대까지 빠졌었거든요. 1.19긴 한데 엄청 좀 많이 빠져서 일단 좀 계속 이제 빠지는 이유는 경기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피크를 쳤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에서 이제 테이퍼링이 오면은 경기가 막 침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코스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코스피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그다음 닷컴 버블 이후 이제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로 큰 1파가 완성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이제 크게 2파로 하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재 올라갔던, 이제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파동은 이제 3-1파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를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여기다 이제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아직 고점을 닿진 않았습니다. 뭐 닿진 않았고요. 근데 일단 뭐 일봉을 봤을 때는 뭐 좀 간당간당한 위치에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뭐 3주봉상 MACD나 RSI도 일단 뭐 과열인 점은 맞긴 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일봉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파거나 이제 3-2파가 시작되었거나 뭐 둘 중 하나인데 일단 일봉상으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의 시작인데 여기가 그럼 이제 마지막 5파에 1파, 여기가 2파, 3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파가 나오고 나서 일단 뭐 상방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5파에 또 5파에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아마 3에 1, 여기가 이제 3에 2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3에 2인 게 맞으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깨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 7월 9일 날 저점이었던 이 부분이 일단 깨지면 안 됩니다. 3188이 깨지면 안 되고요. 뭐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단 둘 다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이제 일목균형표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지금 파동이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마지막 5파 같은 경우가 그냥 이렇게 파동이 애매할 때는 그냥 추세로 대응하는 게 더 맞는데 뭐 일목균형표 추세상으로 뭐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어 있고요. 주가가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밑으로 이탈을 했고 5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을 했고 9일, 26일 횡스팬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구름대만 하회하는 걸 제외하고는 다 역전인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추세가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뭐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일단 최근 저점 전까지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 저점들을 딱 이어지는 추세선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상승이 이 추세선을 넘지는 못하고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상승하려면 일단 이 추세선이 좀 돌파가 되면 조금 더 확실할 것 같고 근데 또 하락 추세선이 새로 생겼죠. 이제 7월 9일 날 저점이 있어서 이제 새롭게 그어보면은 또 이번에도 근데 또 여기까지 왔다가 뭐 깨지는 못하고 또 여기서 지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은 그냥 추세선을 그어보더라도 사실 추세가 조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하고요. 위도 미치고 약간 좀 애매한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하방을 본다고 치면은 이 추세선이 깨지면 결국 이제 구름대 상단을 이제 깨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하락 추세인 것 같고 확실하게 이제 구름대 하단까지 이탈하면 그때 이제 미련 없이 하락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가 일단 1차적인 이제 구름대가 여기 이 추세선이 이제 1차적,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적이면, 거의 뭐 한 70%네? 만약에 여기 확실한 거는 이 3103, 여기 이제 전저점을 깨지면, 그때는 진짜 이제 완벽하게 이 지루한 게 아니죠. 이 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상승이 이제 되돌림이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3100이 이제 막 깨지면 이제 저가 매수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조금 더 그때 오히려 저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될 때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과거부터 저는 뭐 해지를 하고 있어서 뭐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뭐 그렇게 지금 크진 않고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큰 어차피 해지가 되고 있어서 뭐 큰 수익의 변화는 없는데 일단 뭐 그냥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추세가 그냥 애매할 때는 그냥 어차피 지금 제가 그냥 포트폴리오가 어차피 시장보다는 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뭐 해지항 쪽에서 일단 수익이 나오고 있어서 그냥 뭐 지켜보고 있고요. 일단 뭐 조금 더 추세가 이제 확실해지면 뭐 그때 조금 파생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일단 뭐 아직은 그냥 관망 중에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냥 양매수로 해서 나 일단 지금 변동성 양쪽에 이제 늘어난다라는 포지션으로 들고 있기는 한데 일단 뭐 제가 가진 큰 금액을 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본대를 뭐 투입한 건 아니고요. 일단 뭐 그냥 확실히 추세는 뭐 아직은 결정되진 않은 것 같다. 뭐 결국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추세선이 좀 위든 아래든 깨져야 조금 더 확실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위로는 이제 여기가 깨지면 되겠죠. 위로는 뭐 더 빠른 거는 이 전 고점이죠. 최근 기준 전 고점 3286을 깨지면 이제 조금 더 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주봉상으로도 변화일이
일단 뭐 76, 65 같은 경우가 그냥 위로 가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뭐 아무도 그냥 76 변화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뭐 아직까지 좀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지금 증시가 뭐 워낙 유럽 이런 데는 뭐 차트가 다 깨져서 뭐 아닐 가능성도 있겠지만 33, 76까지 했을 때 여기가 이제 고점이거나 그냥 저점일 수가 있긴 해서 일단 뭐 변동성은 좀 커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뭐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근데 다만 일단 뭐 주봉상 아직까지는 뭐 추세선 자체가 하나도 깨지진 않아서 뭐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전환선이라도 확실히 깨지면 그때 일단 뭐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위든 밑이든 튈 수 있어서 특히 이제 밑으로 튄다면 손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결국 그냥 추세선이 좀 깨지면 그때 조금 움직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이제 바닥이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3파, 그 다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 저점하고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고점하고 고점 다 닿은 거 봤을 때도 이제 채널은 유효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이제 깨지고 나면 ABC로 뭐 조금 더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추세는 아직까지 계속 된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나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1파, 2파, 이제 1파, 마지막 또 2파, 3파, 뭐 4파 나오고 나서 이제 또 여기가 5회 1이고 여기가 5회 2고 여기가 5회 3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깨졌거든요. 여기 이제 1파 고점이 깨졌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니게 됐습니다. 그럼 아니게 됐으면은 이제 조금 파동이 애매하긴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지막 파동이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막 좀 파동이 이렇게 깔끔하게 매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파동이 깔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추세로 대응하는 게 뭐 더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일목균형표 추세선들을 한번 봤을 때는 일단 미국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50일 이동 평균선까지도 깼다가 기준선도 뭐 오늘 재차 이제 근데 막판에 이제 거의 기준선 부근까지 좀 되돌리긴 했고요. 미국 쪽도 오늘 이제 아시아 장 같은 경우 때 이제 움직였던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상승을 하면서 일단 기준선 위로는 다시 조금 끌어놓긴 했습니다. 26일 프랭스팬도 뭐 역전될 뻔 했다가 뭐 다시 역전되진 않았고요. 뭐 그래서 뭐 사실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뭐 추세가 물론 뭐 장대 음봉이 나온 건 맞지만은 아직 막 확실히 하락 추세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차트가. 그래서 일단 이럴 때는 뭐 지수를 뭐 숏을 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긴 하고요. 만약에 숏을 한다고 치기에는 그냥 뭐 해치 목적으로 해치를 한다 하면 뭐 충분히 해치를 할 만한 상황이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지수 숏을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새로운 이 추세선을 또 그려봤을 때 일단 뭐 숏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이 추세선을 좀 깨지면 뭐 그때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중은 한번 깨졌기 때문에 이럴 땐 뭐 확실하게 좀 크게 깨지거나 결국 그냥 종가 기준으로 좀 깨질 때 한 50일 이동평균선을 종가로 깨지면 뭐 그때 좀 숏을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위든 밑이든 그냥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는 뭐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뭐 기준선 위에 있고 26일 프랭스팬 위에 있어서 뭐 섣불리 숏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뭐 좀 한번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게 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더 깨지면 매도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65 변화일에서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뭐 여기도 이제 76 변화일까지 아마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근데 뭐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증시가 이제 급락한 건 아니지만은 뭐 좀 분위기가 사실 좀 많이 달라지긴 했죠. 이제 슬슬 좀 약간
뭐 개인이며 뭐 외국인이며 기관이며 뭐 특히 이제 좀 약간 공포에 살짝 좀 들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워낙 이제 금리 쪽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특히 뭐 좀 이따 보겠지만 유럽 쪽이 많이 빠져가지고 뭐 그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증시 하락폭에 비해서는 좀 약간 변동성이 좀 크게 올랐었긴 했었고요. 근데 뭐 막판에 좀 증시가 좀 또 되돌리긴 하면서 뭐 한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또 26일 프랑스팬까지 호전이 됐으니까 뭐 이것만 봤을 때는 이제 변동성만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뭐 조금 더 변동성이 올라가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변동성만 봤을 때는요, 다 호전되고 이제 구름대까지 넘으러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은 뭐 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뭐 밸류에이션 부분도 뭐 사실 이미 다 고평가 구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뭐 사실 언제든 뭐 무너질 수 있는 레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좀 이 추세대만 깨지면 뭐 확실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좀 지지를 보였었는데 뭐 이번에 깨져 버렸습니다. 물론 뭐 양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깨졌고요.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추세는 일단 하방 추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제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뭐 어제 뭐 장중 3.3%까지 빠졌다가 종가 2.7% 하락하면서 끝이 났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시원하게 반등해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직까지도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유럽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추세선상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생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역전이 되고 200일까지 깨버렸기 때문에 뭐 여기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좀 양봉으로 마감은 했지만 여기도 구름 떼고 기준선 아래고 26일 프랭스팬 역전 내기 때문에 뭐 여기도 뭐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만 각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뭐 나름 큰 폭의 1.5% 하락하면서 9일 역전되고 전환선 아래로 내려가고 기준선 위에서 딱 지진을 보이긴 했는데 뭐 결국 대부분 증시가 이제 내일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미국장이 제가 봤을 때 이 방향성을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결정지을 좀 되게 중요한 날일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딱 추세선 때들에서 대부분 딱 반등을 보이긴 해서 위로도 갈 수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일단 다시 뭐 만약에 하회를 하면 그때는 뭐 좀 진짜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뭐 아직 지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내일 움직임을 그 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는 뭐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제 위험자산 선호에서 이제 좀 회피로 가다 보니까 뭐 달러 쪽은 계속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덱스는 뭐 볼린저 밴드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상단을 약간 타고 가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최고치죠. 최근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여기 빠졌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올해 초 빠졌을 때 워낙 거의 뭐 천 초반까지 갔을 때 이후로 지금 뭐 최고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어제 뭐 한 7.5% 아무래도 이제 뭐 계속 지금 델타 바이러스 뭐 감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경기 피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뭐 뭐 거기다 이제 감산 완화 뭐 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훅 빠지긴 했었고요. 이제 뭐 구름대를 사실 깨냐 마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준선 깨지면서 일단 뭐 추세는 좀 내려갔던 것 같고 이제 구름대를 깨냐 마냐가 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구름대는 안 깨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일단 뭐 봐야 되겠죠. 추세 같은 경우는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금리가 최근 같은 경우가 뭐 조금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데 빠지면 이제 금이 올라야 되거든요. 금이랑 실질금리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이제 이건 수급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문제로 뭐 소폭 조금 하락을 하면서 있고요. 뭐 추세가 뭐 사실 금은 저는 이제 실질금리는 결국 좀 약간 플러스로 올라간다고 봐서 뭐 단기 하락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8bp 이제 1bp가 0.01%인데요. 뭐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좀 리스크
이제 좀 추세가 많이 빠져서 200일이면 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하냐 마냐가 뭐 관건일 것 같고요.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좀 뭐 RSI나 MACD가 뭐 과매도 구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급락을 했었죠. 뭐 정말 이제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뭐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뭐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가 아닌 이상만 사실 설명은 어려운 금리 레벨까지는 빠지긴 했고요. 일단 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길게 봐서는 뭐 테이퍼링 한다고 하면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뭐 바이러스라는 게 뭐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지면은 뭐 테이퍼링이 좀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러면 사실 뭐 증시에는 금리도 낮고 테이퍼링도 늦어지면은 뭐 우호적인 케이스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런데 이제 경제 자체가 무너지면 이제 뭐 사실 좀 어려운 건데,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라는 게 어렵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그냥 펀더멘털적인 측면, 이제 보통 이제 워런 버핏 선생님은 이제 뭐 프랜차이즈 밸류라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상황에서도 뭐 사실 소비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면은 뭐 침체가 된들 안 된들 뭐 좀 영향이 작겠죠. 뭐 이제 그런 회사나 뭐 추세가 좋은 주식을 뭐 좀 사는 게 이런 과정에서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뭐 다만 그냥 금리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뭐 저금리가 뭐 사실 주식시장에 뭐 나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채권 시장이 예측하는 경기 침체가 맞냐 아니냐가 뭐 일단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부분은 뭐 워낙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면 워낙 길어질 것 같으니까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침체를 보고 있진 않고요. 네. 근데 물론 뭐 바이러스에 따라 뭐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엔 이제 뭐 키스콜링스 같은 경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구름대 상단에서 좀 반등을 했었다가 오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다시 좀 빠지면서 구름대 그냥 하단 부근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26일 후행 스팬도 아마 내일 되면 좀 역전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추세상은 뭐 좀 안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구름대를 좀 깨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추세는 좋지는 않아 보인다가 이제 지금 딱 그냥 차트의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뭐 긍정적인 건 RSI나 MACD가 뭐 거의 다 이제 과매도 구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봉상으로도 전환선은 하회하고 MACD나 뭐 RSI가 다 매도 시그널 보이고 있어서 뭐 좀 확실히 좀 차트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뭐 내재 가치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뭐 현재 주가가 한 19,800원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다 뭐 설정을 했을 때 현재 주가가 대비해서 한 233%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 주당 그래도 한 66,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지금 금리에서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내재 가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2분기 실적도 뭐 잘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뭐 저야 뭐 해지를 하고 있어서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들고 가고 있고요. 근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뭐 좀 그냥 이제 구름대가 깨지면은 뭐 그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뭐 맞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뭐 굳이 해지를 안 한다고 하면 추세가 이렇게 막 빠지고 있을 때 뭐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때 이날이죠. 7월 16일 날 장도 이제 장대 음봉, 이제 장악형으로 딱 음봉 나오면서 이제 뭐 파라볼릭까지 매도가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고요. 이제 뭐 기준선까지도 사실 이탈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추세가 사실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펀더멘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들고 가고 있긴 하고요. 여기도 뭐 그냥 구름대 이탈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이제 뭐 내일이라도 한번 기준선을 뭐 좀 크게 이탈하면 뭐 그때는 좀 매도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은 하고 있지만은, 일단 뭐 지금은 저는 그냥 해치해 놓고 있어서 그냥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그냥 손익에 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뭐 보유한 종목들이 다 내재 가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단기적으로 뭐 2분기나 실적들도 다 좋다고라고는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물론 셧다운은 또 3분기니까 이제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 좀 영향은 2분기에는 뭐 적어서 2분기 실적은 일단 뭐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는 지고요.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또 문제는 없어가지고 뭐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도 이제
RSI 같은 경우가 좀 딱딱 이번엔 잘 맞았었죠. 뭐 매도 시그널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뭐 거의 한 40만 원 정도 되고, 뭐 할인율이나 성장률, 뭐 캐펙스, 실적 전망치 이 정도를 감안을 했을 때, 뭐 내재 같은 경우가 뭐 한 155%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금리가 좀 빠지면서 한 100만 원까지는 갔네요. 이제 내재 가치가 뭐 충분히 있어서 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은 뭐 수익은 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야 뭐 좀 해치가 돼 있다 보니까 어차피 코스피 200만 이기면 되거든요. 제 포트폴리오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중기적으로 뭐 코스피 200을 이기기에는 뭐 중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좀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좀 나름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상승하면서 이제 구름대 다시 벗어나고 딱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잘 반등을 했습니다. 26일 후행스팬도 역전될 뻔했다가 호전되고 9일도 이제 호전될 수 있는 모양새까지 왔기 때문에 뭐 내일 기준선만 넘기면은 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16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는 다 이 정도로 실적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한 108% 정도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은 소폭 하락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추세상은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재 주가 한 47만원 정도 되죠. 47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다 이제 추세가 아니죠. 이제 실적이 한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한 116%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오늘 뭐 움직임 없었고요. 뭐 소폭 하락은 하였습니다. 근데 다만 뭐 기준선 부근에선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뭐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일단 뭐 대구 쪽이 좀 미분양이 나서 뭐 그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긴 한데, 일단 뭐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뭐 아직까지 분양가랑 매매가랑 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이제 분양가가 훨씬 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 지급준비금이 많이 빠지면은 이제 아까 금도 그렇지만은 뭐 결국은 저는 뭐 생각보다 좀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 좀 이런 건자재 부분 좀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뭐 키스코나 이제 DLNC나 다 보유하고 있고요. 뭐 추세상으로도 아직까지 뭐 크게는 문제 없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DLNC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15만원 정도 되고, 뭐 캐펙스나 뭐 나머지 이런 걸 다 실적 이 정도 감안을 했을 때 한 309% 정도 매우 크게 좀 내재 가치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가 특히 좀 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우선주를 사고 있는데요. 뭐 LG전자나 뭐 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DLNC도 마찬가지고, 우선주 사면은 뭐 회사가 이제 10% 현금 배당 주고 5% 자사주 매입한다고 했었거든요. 뭐 그런 거 감안을 했을 때 우선주로 치면 배당 수익률이 거의 6%가 넘거든요. 그래서 뭐 배당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그냥 뭐 길게 들고 가도 뭐 괜찮은 회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도 싸고요. 뭐 퍼가 한 4배 정도 이제 PFCF, 이제 주가를 주당 FCF로 나눈 금액 같은 경우에도 뭐 4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회사는 뭐 상당히 저평가여서 충분히 뭐 좋은 회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 뭐 오늘 종목이 다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제 한 1%, 근데 뭐 금리 많이 빠진 것 치고 뭐 좀 덜 빠진 것 같긴 하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다만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에서만 딱 상회하고 있는데, 뭐 일단 이것도 뭐 구름대를 굳이 뭐 깨지 않는 이상은 뭐 그냥 들고 갈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현대해상 가장 이제 크게 샀던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MACD가 사실 매수 시그널 나오고 뭐 이제 구름대가 이제 주가가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9일 후행스팬도 호전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부분 때문에 뭐 중기적으로는 사실 저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지 않나 라고는 보여져서 일단 매수를 했었고요.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이 파란 색깔이 주가고요. 이제 연두 색깔이 이제 내재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주식 안에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뭐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인데 뭐 지금 충분히 뭐 높은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저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가 뭐 지금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이죠.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근데 뭐 일단 그때 뭐 구름대를 깨지면 매도를 할까 했다가 그냥 매도를 안 했었고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가 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이제 하락을 했다가 마이너스 한 0.9로 이제 좀 되돌리긴 했습니다. 일봉만 봤을 때는 뭐 추세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결국 그냥 주봉상 이 기준선을 좀 깨진다고 하면은 오늘 뭐 장중엔 살짝 깨지긴 했는데 좀 확실히 일봉상 종가 기준으로 좀 깨진다고 하면은 그때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구주봉을 봤을 때 뭐 전환선 넘고 이제 9일 후행 스팬도 이제 돌파될 수 있고 MACD도 좀 매수 시그널 나오고 있어서 좀 중기적으로는 잘 올라갈 것 같긴 해서 일단 뭐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GS 한번 보시면은 GS 현재 주가 한 43,000원 정도 되고요. 실적 전망치 뭐 이 정도 된다 라고 가정했을 때 뭐 GS 같은 경우에도 뭐 FCF 뭐 한 4배밖에 안 되고 뭐 퍼도 한 4배밖에 안 돼가지고 뭐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싼 편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147% 정도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다만 뭐 일단 뭐 델타든 뭐 람다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이동량 자체가 뭐 줄면 아무래도 이제 휘발유든 뭐 항공유든 뭐 그 부분 사용이 줄면은 당연히 이제 실적 저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빠졌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뭐 KT 같은 경우에는 뭐 KT는 요즘에 추세가 좋습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호전되면서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다 이제 좀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뭐 계속 그래도 산 이후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현재 주가 한 34,000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하고 보더라도 한 12만원, 263% 정도 상승 여력은 있고 뭐 배당도 잘 주는 회사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DLNC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뭐 GS도 배당이 5%에서 7%는 나올 것 같고요. 뭐 대부분 좀 다 배당이 잘 나오는 친구가 많아서 KT도 그렇고 제가 뭐 배당 때문에 산 건 아닌데 이제 어쩌다 보니 좀 배당을 많이 나오는 종목을 사게 됐는데 뭐 이런 배당 많이 나오는 게 좀 하방 경직성은 있거든요. 이제 배당 수익률 때문에 좀 하방 경직성은 있어서 뭐 좀 증시가 하락할 때도 뭐 저처럼 만약에 해지를 해놓은 포트폴리오를 쓴다고 치면은 뭐 코스피 200보다는 좀 하락 가능성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좀 GS는 예외긴 했고요. 워낙 좀 유가에 좀 연동이 많이 되긴 했어가지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뭐 개인분들이 원래 2001년부터 한 2019년 말까지 71조 매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 순매수가 38조니까 단기간에 이제 결국 109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순매수로 이제 돌린 거고요. 이제 역으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은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선물로 많이 조금 좀 상승장을 먹었었는데 이제 결국 외국인 같은 경우에 포지션이 선물은 만기가 되면 없어지니까 다 사라지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의 몸만 좀 무거워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조금 신용잔고도 보여드리겠지만 결국 증시가 하락할 때는 이 개인의 매수 물량이 결국 다 매도 물량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신용잔고도 그렇고 조금 내려갈 때 오히려 좀 가속화돼서 내려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현대차, 뭐 셀트리온, NC소프트, 게임스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부터 먼저 보시면은 현대차 현재 주가 뭐 22만 7천원 정도 되고요. 할인율 7.24%, 연구 성장률 3%, 뭐 영구적인 캐펙스는 뭐 4조 2천억 정도 매년 증가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실적 전망치는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 뭐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온다라고 전망치를 사용했고요. 2023년 영업이익이 7조 4천이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 2조 2천억 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좀 고평가라고 나옵니다. 뭐 적정 주가는 한 13만 원 정도라고 나오고요. 근데 다만 뭐 일단 이게 맞는다라고 치면은 성장률이나 이런 여러 가정들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뭐 현대자동차가 성장률이 뭐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죠, 영구적으로. 뭐 그러면은 일단 뭐 좀 밸류에이션이 다시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냥 제가 설정한 가정치로 봤을 때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 계산한 값을 봤을 때 한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도는 오차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냥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는 거의 보여집니다. 뭐 살짝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어 보인다 라고 보여지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과거 대비 내려온 상황이죠. 주가가 워낙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치 평가도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차트로 봤을 때는 뭐 현대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요.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되고 구름대 아래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조금 부정적인 모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뭐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못했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3위 업체인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보통 이제 GF라고 하죠. 이걸 좀 인수하려는 계획을 좀 보도를 했었고요. 이제 GF 같은 경우 이제 과거 암드에서 좀 분사된 파운드리 회사인데 이제 TSMC랑 이제 대만 TSMC랑 삼성전자에 이은 이제 점유율 이제 3위 업체입니다. 한 7% 점유율이고요. 파운드리 1위 이제 TSMC는 뭐 70이 아니죠. 54%, 2위 삼성전자는 한 17% 정도 이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인수 추진 여부는 뭐 이제 7월 23일 인텔 실적 발표일 날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우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 이제 구도가 2강에서 이제 TSMC랑 이제 삼성전자 2강에서 3강으로 좀 재편될 가능성이 있고요. 인텔이 이제 GF를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기업 파운드리 사업 진출로 미국 정부가 아무래도 파운드리 자국 우선주의를 좀 강화할 우려도 좀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에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아닌 것 같고, 뭐 삼성전자도 200일 이동평균선이 슬슬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기를 좀 하회하면 이제 더 안 좋을 추세도 없기 때문에 뭐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반도체 제조를 좀 위탁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반도체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도 이제 가장 조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보시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 현재 주가 27만원 정도 되고요. 뭐 할인율이나 성장률, 뭐 다른 전망치들 뭐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현재 내재 가치가 한 14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이 종목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셀트리온이 항상 그냥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종목이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그렇게 크게 싸지도 않은 상대적으로는 주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뭐 2018년 뭐 고점 막 이렇게 높아졌을 때에 비해서는 싸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차트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그래도 긍정적인, 과거보다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 됐네요. 일단 뭐 기준선 위로는 올라갔고요. 뭐 아무래도 뭐 치료제 뭐 조금 이제 긴급 승인 된 거 이제 외국 쪽에서 뭐 그 부분의 영향인 것 같은데, 뭐 파라볼릭이나 기준선을 이제 좀 상회를 했고 26일 후행스팬만 호전되고 뭐 기준선만 좀 뚫리면은 뭐 조금 지루했더니 하락도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뭐 좀 넘어서고 나서 추세를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NC소프트 보시면은, NC소프트 현재 주가 한 82만원 정도 되고요. 성장률이나 할인율, 그리고 뭐 캐펙스 전망치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뭐 일단 현재 주가가 뭐 한 111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내재 가치가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도가 그냥 적정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그냥 거의 지금 주가가 뭐 거의 적정하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뭐 아무래도 조금 다른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오딘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게임들이 뭐 넷마블 뭐 제2의 나라도 그렇고 뭐 좀 다른 게임들이 조금 약간 흥행하다 보니까 지금 블러드 앤 소울인가요? 소드인가요? 제가 이 게임은 안 해봐가지고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 2 이제 또 발매를 하잖아요. 일단 뭐 그거 부분 실적이 일단 뭐 전망치는 이런데 나온 거에 대해서 그 부분 실적이 과연 얼마나 잘 나올까에 대해서가 좀 관건일 것 같아서 일단 뭐 게임 업종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변동성은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NC가 좀 단점이라면은 우리나라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그래서 그냥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막 그렇게 엄청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뭐 그런 정도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과거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지금이 엄청 싸다 하기도 애매하고 뭐 엄청 비싸다 하기도 애매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엄청 싸다의 구간은 아닌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보시면은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일단 기준선을 좀 넘어가서 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차트상으로는 보였었는데 일단 뭐 다시 좀 기준선 부분까지는 좀 내려왔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26일 호전되고 구름대라도 일단 좀 넘겨야 좀 다시 이렇게 또 갈 수 있구나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스탑 차트 한번 보시면은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뭐 다 하회하고 있고요. 뭐 전환선 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26일 후행스팬 뭐 구름대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가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내재 가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저는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래픽 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떴네요. 네, 뭐 그래서 뭐 그냥 추세도 그렇게 좋지 않고 내재 가치도 없다 보니까 저는 좀 그냥 좀 안 좋게 말씀드릴 수밖에는 일단 없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로 이제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파란 색깔이 코스피고요. 이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겁니다.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코스피랑 거의 거울처럼 움직이죠. 특히 단기간만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좀 많이 이제 금리도 빠지고 주가도 뭐 소폭 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뭐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뭐 충분히 이제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과거 대비해선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조금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이제 뭐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싼 구간은 아니다.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래도 있어 보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미국 쪽 한번 같이 돼 있는 거, 한국, 미국 같이 돼 있는 거 보시면은 원래 이제 뭐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슷하게 움직였다가 이제 한국보다 좀 미국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는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입니다. 좀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하다라고 한 모양이고요. 이제 보통 페드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미국 쪽 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좀 많이 다시 재차 조금 밸류에이션이 좀 약간 이제 좀 부담이 좀 덜어지고 있기는 하고요. 다만 뭐 절대적으로 그렇게 엄청 싸다라고 할 구간은 아니어서 뭐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일단 저 모델 같은 경우에 금리에 민감해서 금리가 빠진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을 때 통화량 대비 고평가, 낮을 때 통화량 대비 저평가인데 뭐 닷컴 버블 이후로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뭐 통화량 대비로도 주가가 고평가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한국으로 봤을 때도 뭐 닷컴 버블이나 이제 2008 금융위기 때나 이제 3조 호황 이때죠. 3조 호황 이때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건 아니긴 하지만은 뭐 과거에 비해서 충분히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구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코스피, 코스닥 일단 뭐 합산 신용장구 같은 경우에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24조 거의 8천억이죠. 뭐 역대 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죠. 뭐 개인분들 심리가 아무래도 빠지면 그러니까 주식이 빠지면 사면 다시 올라가더라라는 습성이 사실 코로나 이후로 뭐 계속 떨어질 때 사면은 결국 올라가고 떨어질 때 사면은 올라가고 떨어질 때 사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사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사면 또 올라가고 어떻게 조정 보일 때 사니까 또 올라갔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 뭐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될까요? 뭐 한 1년 4개월 정도? 이때부터니까 거의 한 1년 반이죠. 거의 한 1년 반 동안 이제 체득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동안 수급적으로도 개인분들이 뭐 거의 109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사는 원동력이기도 했고요. 근데 뭐 사실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신용장군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만은 뭐 저는 뭐 사실 충분히 머지않아 조정이 이번이냐 뭐 다음이냐의 문제지 저는 뭐 곧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냐 8월 말이냐 이제 테이퍼링 발표할 것 같은 그때냐의 수준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조심을 하시는 거는 저는 필요한 구간이다.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좀 약간 경고음은 울리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신용장구도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신용장구 나누기 이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최고치 수준입니다. 좀 짧은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상당히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신용장구 증감 속도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뭐 이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돈이 더 나올 곳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결국 누군가가 이제 사실 주식이라는 것도 다음 사람이 사줘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주는 사람의 이제 돈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은 계속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엔 딱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라고 예단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추세를 좀 보고 저는 좀 추세선을 좀 그은 다음에 뭐 그거로 조금 대응할 생각입니다. 뭐 가장 확실한 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구름대를 좀 하회하느냐 마느냐일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다시 그냥 좀 복귀를 해본다고 하면은 똑같은 얘기지만은 일단 뭐 하단은 이 추세선을 깨지면 확실히 이제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 상단으로는 이 추세선 이제 전에 추세선이었던 이 추세선을 원래 못 넘었었는데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직선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는 여기를 일단 넘어가면 1차적으로 좀 다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확실한 건 전고점을 넘어야 이 두 단계를 좀 넘어야 될 것 같고 저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 부근과 그 다음에는 이 부근이 조금 확신을 주는 그런 구간들이지 않나. 근데 여긴 좀 너무 머니까 여기랑 여기를 좀 깨지면은 이제 조금 더 하락 가능성들이 점점 더 높아지는구나. 특히 이제 여기까지 빠지면은 이제 그냥 하락 추세로 뭐 사실 봐도 무방한 단계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해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그래도 내재 가치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을 산 다음에 뭐 코스피 200만 이기자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이제 내려가든 이제 변동성 지금 양매수여서 증시가 위로 튀든 밑으로 튀든 뭐 좀만 튀면은 수익이 나는 양쪽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로 이제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뭐 해지를 굳이 안 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해지를 하는 게 꼭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증시가 이제 그냥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이제 안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좀 내재 가치가 그래도 제 기준상 괜찮은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리지만 증시가 그냥 빠질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그냥 다른 종목들 다 빠질 수가 있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좀 해지를 하니까 지금 막 GS도 그렇고 그런 뭐 효성화학도 그렇고 약간 매도를 뭐 그렇게 빨리 하고 있지는 않은데 왜냐면 일단 제가 해지를 하고 있는 코스피 자체가 이미 추세선이 다 꺾여 버렸잖아요. 구름대 빼고는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코스피가 뭐 구름대가 굳이 뭐 구름대 빼고 다 깨졌는데 뭐 제가 뭐 다른 주식을 뭐 굳이 기준선만 딱 하락했다고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 해지한 거나 해지 안 한 거나 지금 뭐 비슷한 차트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뭐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해지 안 하시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기준선 깨지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뭐 추세상 좀 더 맞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또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바로 지금 하락의 시작일지 아니면 이제 뭐 8월 제가 이제 뭐 변화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날이 이제 저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민하게 좀 대응하셔가지고 수익은 잘 지키시고 만약에 또 상승장이 온다고 하면은 그때 좀 상승장에도 잘 이제 편승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좀 기회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